안녕하세요. 유닛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형식, 사형식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 정리 후에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영작에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 기억나십니까? 간단한 리뷰를 드리자면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 동사였어요. 반면에 삼형식에 쓰이는 타동사는요.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그런 동사입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를 주로 가지게 되는데요. 주어 하나에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나옵니다. 자, 이 목적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타동사만이 이 목적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선생님, 모든 타동사를 다 외워야 되나요? 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타동사랑 자동사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일어서다. 자, 한글로 한번 가볼게요. 일어서다라는 말과 일으키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자동사, 타동사가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여러분 주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일어선다. 자, 우리 주어가 I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I가 일어서는 행위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주어가 스스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일어서다라는 말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필요가 없이 이 동사는 자동사가 됩니다. 자, 반면에 일으키다라는 표현은 내가 누군가가 일으켜 세운다, 일으킨다. 자, 그랬을 때 반드시 궁금증이 드셔야 돼요. 누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목적어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물론 예시를 이렇게 간단하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로 어떻게 자동사, 타동사 구별을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시겠지만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는 그 동사의 의미에다가 주어를 합쳐보시면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영어에 자주 쓰이는 타동사들은 주로 따로 존재합니다만 오늘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 삼형식 하면은 주어, 타동사, 목적어가 나온다라는 거. 자, 우리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어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셈이니까 자, 관련돼서 영작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we are 지금 어떤 동작 중이죠? studying. 공부하는 동작 중이죠. 자, 그랬을 경우 뒤에 grammar.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지금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이 동사의 대상, study의 대상이 지금 무엇이죠? 우리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은 해석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공부 중이다. 문법을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똑같은 study라고 하는 동사라 할지라도 자동사로 쓰면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I study these days. 자, 이 예문을 보시고 나면은 I study라고 하는 동사는 나는 공부한다. 요즘에 공부의 대상이 따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한다라는 말 자체가 충분히 의미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I study 같은 경우는 자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these days 같은 경우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요즘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공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동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부사적인 수식어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삼형식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형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형식 하면은 너무 유명해서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여동사라는 동사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 어순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자, 우리 이런 걸 간접 목적어라고 하죠. 그 다음 직접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하면 참 웃겨요. 이게 저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의 패턴이 나오면 목적어가 두 개인 사형식 구조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다.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의 해석 패턴이 나오면 우린 전부 다 사형식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와도 사형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적어가 두 개라는 말은요. 이 뭐뭐에게의 자리와 뭐뭐를의 자리에 오는 게 다 한정되어 있어요. 주로 뭐뭐에게 오는 자리는 받는 대상이 됩니다. 주로 사람이나 어떤 받는 대상이 되고요.
을을에 해당되는 거는요. 동사의 직접적인 물건 또는 어떤 직접적인 대상이 되죠. 직접적인 대상. 자, 이게 헷갈리시니까 좀 더 쉽게 풀어 설명드릴게요.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그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대상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물건이나 직접적인 대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대상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접 목적어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나오면은 물건을 또는 직접적인 대상을 동사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우리 수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동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을 가집니다. 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give, 그쵸? send, show 이런 동사도 있고요. buy, make, cook 이런 동사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sk, inquire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줄 간격을 나눠서 전달을 드리고 있냐면 give, send, show 같은 경우는 어떤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보내주거나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어떤 직접적인 물건을 갖다가 주거나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은 뭔가 수여하는 느낌이 좀 약간 있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buy, make, cook 같은 경우는요. 만들어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주다. 사주다. 요리해주다. 뭔가 노력과 정성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의 동사입니다. 자, 세 번째, ask, inquire. 마찬가지로 물어보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 문의하다입니다. 뭔가 누군가한테 정보를 요구하거나 뭔가 이런 요구하는 느낌의 동사들이에요. 자, 우리가 단순히 수요 동사하면 여러분들 뭐뭐에게 뭐뭐를 준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뭔가 그냥 줄 수도 있지만 뭔가 만들어주거나 사다 주거나 귀찮게 뭔가 해줘야 될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 아는 점을 물어보는 그런 동사들도 전부 다 수요 동사의 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순 자체가 바뀔 수 있거든요.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방금 배운 부분은 사형식인데요. 이 문장을 어순을 살짝만 바꿔서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어순이 바뀌어서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요. 간접 목적어가 뒤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to, for, of와 같은 세 가지의 전치사를 써야 되고요. 이 세 가지 전치사들은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접 목적어가 앞에 오고 간접 목적어가 뒤에 갔을 때 쓰는 전치사 to, for, of 같은 경우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어순이 생길까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이런 어순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를 반드시 수식 어구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식 어구요. 게다가 수식 어구는 문장 성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형식을 이런 어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몇 형식 문장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삼형식 문장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전치사 to, for, of 같은 경우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동사에 따라서 to, for, over를 쓰는지 각각 말씀드릴게요. 자, 대표적으로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들. 자,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give, 주다. 뜻 모르면 반드시 쓰세요. 주다. send, 보내다. bring, 가져다 주다. offer, 제공하다. pass, 전달하다. show, 보여주다. hand, 건네주다. offer, 제안하다. 아, 했군요. tell, 말해주다. 한 8가지만 적어볼까요? 자, 지금 공통점이 give, send, bring, offer, pass, show, hand, tell 같은 경우는 뭔가 노력이 요구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이건 좀 어거지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제 다음에 쓰는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는 약간 좀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전치사 이번에 for만 쓸게요. for를 쓰는 동사들입니다. buy, 사주다, make, 만들어주다, cook, 요리해주다, get, 가져다주다. bring이랑 약간 중첩돼서 좀 약간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get만 따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find, 찾아주다, 그쵸? order, 주문해주다. 자, 이런 식의 어떤 동사들은 전부 다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들입니다. 자, of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for가 of를 외우는 거를 전 추천을 좀 드립니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둘게요. of를 쓰는 동사들 같은 경우는 다 물어보는 쪽에 가까워요. ask, inquire 같은 경우는 문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의하다. 그 다음에 inform, 알려주다. 그리고 beg, 구걸하다. 이런 동사들이 다음과 같이 전치사 of를 쓰는 동사들입니다. 자, 이 동사는 여러분들 for이랑 of를 외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니면 애초에 여러분 맨 위에 있는 거 to를 쓰는 동사들은 전부 다 뭔가 노력 없이 뭔가 쉽게 해줄 수 있는 거. for은 뭔가 좀 노력을 요구하는 거. 그런데 이제 get이랑 약간 bring이랑 약간 좀 중첩돼서 얘네만 좀 따로 외워주시는 거고요. 이 ask, inquire, inform, beg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뭔가 물어보거나 문의하거나 그런 동사들인 경우는 of를 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외우시기 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영작에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작편입니다. 이제 21번부터 저랑 같이 40번까지 영작 시작할 텐데요. 아까 개념 설명 잘 기억하시고 추가되는 개념 설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역시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톰은 내년에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자, 그랬을 때 톰이 주어가 될 거고요. 결심했다. 이 부분이 이제 동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년에 미국으로 가기로라는 말 자체가 결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전체가 내년에부터 가기로라는 덩어리 자체가 목적어가 됐는데요. 자, 이제 우리 아까 하나 안 배운 부분이 우리 decide와 같은 동사는 뒤에 투동사를 목적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수업 시간에 decide to 동사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셨던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 decide의 to 동사 자리에 동사는 누가 될까요? 바로 가기로에서 가다. 이 가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 to 동사로 to go라는 표현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미국으로 내년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까요? 부사적인 수식어구로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투동사 뒤에 미국으로라는 표현이 to America, 내년에 next year.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결심의 대상, 목적어가 되는 거죠. 영작 한번 같이 해볼까요? Tom decided, 참고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건 과거이기 때문에 decided to go to America next year.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도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지금 포기할 수 없었다가 동사가 되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대상이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는 것을이 전체가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포기하다는 영어로 give up이에요. give up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ing 이런 걸 동명사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투동사 동명사를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외워주세요. give up ing. give up ing 자리에 포기의 대상이 ing의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기할 수 없었다 해서 좀 유념하셨으면 좋은 부분은 이 뭐뭐 할 수라는 표현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조동사 can의 느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과거니까 couldn't give up 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요.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는 것을 여기서는 동사 포인트가 ing가 어떤 동사가 와야 되나요? 발명하다라고 하는 동사 invent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해서 ing 형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영작 들어갈게요. He couldn't give up inventing new things.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He couldn't give up inventing new things.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2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3번으로 넘어가서 좀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한글에서는 사형식인지 삼형식인지 잘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있어요. 9단어. 여러분 한번 사형식, 삼형식 한번 영작 각각 한번 해보시고 이 영상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주어가 그 나이든 여인은 이게 주어가 되고 소개해 주었다. 이 동사죠? 뭔가를 소개해 주었으니까 이제 뭐뭐에게 뭐뭐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에게를 간접 목적어, 한국 전통 음식을 직접 목적으로 하면은 아마도 8단어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영작 한번 해볼까요? The old woman introduced them Korean traditional food. 이렇게 하면은 8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 9단어로는 어떻게 바꾸냐고요? 자, 바로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한국 전통 음식을 이게 원래 직접 목적어인데 얘가 먼저 나오고 그들에게를 뒤에다가 써주면은 전치사 to를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9단어가 나올 거예요. 볼까요? The old woman introduced Korean traditional food to them. 이렇게 써주시면은 9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4번으로 갈게요. 너는 브루스 교수님께 네 보고서를 제출했니? 자, 의문문이니까 일단 제출했니 먼저 동사로 볼게요. 제출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submit입니다. submit. 제출하다라는 동사인데 이게 과거형으로 나와야 되겠죠? 의문문으로요. 그래서 시작 지점은 Did you submit?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Did you submit? 자, 그리고 나서 브루스 교수님께 네 보고서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8단어냐 7단어냐 이런 걸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8단어로 아마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지향적입니다만 네 보고서를 목적어 브루스 교수님께 이 부분은 부사적 수식어구로 취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작 가볼게요. Did you submit your report to Professor Bruce? 이렇게 질문을 하면 8단어로 딱 알맞게 나올 거예요. 자, 25번 가겠습니다. 나에게 그것들을 주세요. 자, 얘는 이제 나에게 그것들을 주세요의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명령문이라고 하죠. 동사부터 나오는 걸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하니까 나에게 give me them. 그럼 세 단어가 나올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단어니까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목적어로 취급해 주시고 나에게를 부사적인 수식어구로 보세요. 그러면 give them to me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26번. 그 직원들은 그들의 사장에게 더 많은 휴식을 요구했다. 자, require 일단 여러분 아까 문의하고 물어보고 질문할 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면 require 같은 동사는 of라는 전체를 쓰기로 했었죠? 일단 주어 찾아볼게요. 그 직원들은 요구했다. 동사고요. 그들의 사장에게 더 많은 휴식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형식이 아니라 삼형식으로 영작 주셔야 8단어가 나옵니다. 더 많은 휴식을. 이 부분이 이제 목적어가 되고 그들의 사장에게 이 부분은 수식어구고 뭐뭐에게라는 표현을 우리 전치사 of로 한번 영작을 해볼게요. The employees 자, 그 직원들이기 때문에 the employees employer, employee 차이는 사장님은 employer, 직원들은 employee 이렇게 영작을 해주셔야 돼요. YEES로 영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The employees required. 자, 그 다음 더 많은 휴식은 more rest 이렇게 영작해 주시고요. 그들의 사장에게가 맨 뒤로 가면서 전치사 of랑 같이 만나야 됩니다. of their employer.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The employees required more rest of their employers. employer이라고 해야 되겠죠? s는 빼주세요. 자, 27번. 유명한 음악가들은 좋은 악기를 사용한다. 자, 얘는 간단한 삼형식 같아요. 사용하는 것의 대상이 좋은 악기를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갑니다. Famous musicians. 이때 음악가들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 조심하세요. Famous musicians use good instruments. 좋은 악기를이지만 좋은 악기들을 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good instruments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의 30번까지 거의 끝났어요. 좀만 힘내세요. 자, 28번으로 오세요. 나의 멘토는
늘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 자, 나의 멘토가 주어, 주신다가 동사. 자, 이제 늘이라는 표현 자체는 always라는 부사예요. 늘, 항상. 나에게 용기를 준다. 역시 마찬가지로 7단어냐 6단어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직접 영작해 보시면 7단어. 역시 용기를 목적어, 나에게를 부사적인 수식어구로 취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나의 멘토는 영어로 my mentor. 항상 always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신다 gives. 용기는 courage to me. give라고 하는 동사는 간접 목적어가 뒤에 가면은 to를 쓰기로 했었죠. My mentor always gives courage to me.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29번. 나는 그녀가 똑똑하다는 것을 안다. 주어는 나는, 안다라고 하는 건 동사. 그녀가 똑똑하다는 것을이라는 표현 자체는 전체가 아는 것의 대상이므로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를 분석해 보시면 그녀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녀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보어랑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적어 자리에 주어 동사 형태가 왔으니 우리는 이런 걸 어떤 형태라고 하죠? 절 형태가 목적어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영작 가볼까요? I know. 자, 그 다음 목적어 자리에 that she is smart.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은 동사 자리 뒤에 목적어 자리가 문장 형태로 오는 문장을 우리가 영작을 할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삼형식 구조입니다. 삼형식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한 단어가 오면은 굉장히 영작이 쉬워지겠지만 구의 형태가 올 수도 있고 절의 형태가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30번. 그 요리사는 노숙자들을 위해 따뜻한 수프를 요리했습니다. 자, 얘도 제가 좀 짜증이 나는데요. 이제 슬슬 그냥 제가 대놓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삼형식으로 영작해야 8단어로 나옵니다. 가볼까요? 그 요리사는 주어, 요리했다. 노숙자들을 위해 따뜻한 스프를,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스프를 똑같습니다. 우리 쿡이라고 하는 동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 바뀌었을 때 전치사 for를 쓰기로 했었죠. 그러면 따뜻한 스프를 목적어로 잡고 노숙자들을 위해를 부사적인 수식어구로 잡고 이때 위해라는 말 자체를 전치사 for로 한번 써볼게요. The cook, 자, cook 요리사입니다. cooked 요리했다는 과거니까 cooked ed를 붙여주고요. hot soup for homeless people.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The cook cooked hot soup for homeless people.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8단어로 이쁘게 영작이 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나에게 차 한 잔 가져다 줄래? 자, 이 표현. 나에게 차 한 잔 가져다 줄래? 이거는 이제 너가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너가 차 한 잔 가져다 줄래? 그래서 이거 영작하실 때 will you get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 부분 동사로 하고요. 차 한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a cup of tea 이렇게 영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를 간접 목적으로 볼지 아니면 맨 뒤로 보내서 전치사를 붙일지는 글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역시 이거는 삼형식으로 영작을 해주세요. 차 한 잔은 목적어, 나에게는 부사적인 수식어구. 그리고 아까 기억나세요? get이라고 하는 게 가져다 주다라는 동사로 우리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를 붙여야 되는 동사입니다. Will you get a cup of tea for me? 이렇게 영작하면 9단어가 나오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8단어로 줬으면은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돼요. Will you get me a cup of tea?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은 8단어로 나올 겁니다. 자, 32번. 마찬가지로 삼형식으로 영작하세요. 나에게는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익숙해지셨죠? 나에게는 부사, 그것을 목적어, 찾아줄 수 있니? 이 부분 동사죠. 마찬가지로 can you find?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find라는 동사도 역시 나에게, 여기 전치사 for를 써야 됩니다. Can you find it for me?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33번. 나는 그 음식이 상했다는 것을 몰랐다. 자, 주어는 나, 몰랐다는 동사. 과거니까 I didn't know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음식이 상했다는 것을 전체가 몰랐던 내용의 대상, 목적어죠? 이 목적어 안에 그 음식이 또 다른 뭐가 보이십니까? 주어. 상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go라는 표현을 한번 대체해 볼게요. go bad, 상하다라는 뜻입니다. go bad. 근데 상했다니까 went ba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런 이형식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작 가볼게요. I didn't know. 자, 목적어 자리 뭘로 시작하면 되죠? That the food went bad. 이렇게 영작하면 8단어로 삼형식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34번. 이번에는 좀 문장이 좀 길 것 같아요.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아프리카에 있는 한 소녀에게 편지를 쓴다. 자,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은 뼈대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일단 얘는 일단 삼형식으로 영작을 해주시고요. 그녀가 주어, 쓴다, 동사, 편지를, 목적어, 한 소녀에게. 이 부분은 부사적 수식어고 write라고 하는 동사는 간접 목적어가 맨 뒤로 가게 되면은 전치사 to를 쓰기로 했죠. 자, 이게 핵심 뼈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한 달에 한 번 묶어주세요. 한 달에 한 번 부사적인 수식어구. 아프리카에 있는 얘는 누굴 꾸며주냐면 한 소녀를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줘서 형용사적 수식어구로 보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She writes a letter. 편지는 여러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셀 수 있는 명사 하나를 쓰는 거니까 She writes a letter. 그 한 소녀에게 to a girl. 아프리카에 있는 in Africa. 한 달에 한 번이라는 표현은 once a month.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맨 뒤로 나가면 아주 훌륭한 영작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5번 가겠습니다. 참고로 34번은 여러분 여러 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엄마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는 사형식으로 영작해 주세요. 나는 엄마에게 간접 목적어죠. 맛있는 음식을 직접 목적어죠. 만들어 드릴 것이다. 이 만들어 드릴 것이다는 말이 길어서 그렇지 미래 시제를 써야 됩니다. 뭐뭐 할, 뭐뭐릴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미래 시제로 영작하니까 오늘이란 표현은 어디에 가면 될까요? 부사로 문장이 제일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I will make my mom delicious food today. 이렇게 영작을 해주면 됩니다. 자, 36번. 나의 부모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자, 이거는 많이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에요. 나의 부모님은 주어, 나를 동사, 목적어, 사랑하신다, 동사. 이 많이라고 하는 거를 딱 보면 영작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부사입니다, 일단. 그리고 much라는 표현도 되지만 글자 수 6단어이기 때문에 a lot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한번 해볼게요. much를 쓰시면 5단어가 되고요. a lot을 쓰면 6단어가 됩니다. My parents love me a lot. 이렇게 영작하시면 6단어가 되죠. 자, 그 다음 37번으로 갈게요. 아빠는 어제 큰 돼지 저금통을 나에게 사주셨다. 이것도 사다 주었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존댓말이 들어가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본질은 buy, 사다를 가지고 영작을 하셔야 돼요. 자, 아빠는 주어, 나에게 이거 사형식으로 영작해 주세요. 큰 돼지 저금통을 직접 목적어, 어제, 부사죠? 어제는 부사, 동사는 샀다, 사주셨다. bought를 써시면 되겠습니다. Dad bought me a big piggy bank. 피기뱅크가 돼지 저금통이에요. 어제가 맨 뒤로 가면 되겠죠? Yesterday.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3개 남았죠? 힘내세요. 저도 힘낼게요. 그녀는 1급 비밀을 나에게 말해 주었다. 얘도 사형식으로 영작해 주십시오. 글자 수. 그녀는 she. 말해 주었다. 말했다랑 똑같죠? told. 텔의 과거형을 써주세요. 나에게 간접 목적어, 1급 비밀을 직접 목적어. 자, 그러면 she told me 1급 비밀 하나를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a top secret. 관사어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a top secret. 이렇게 영작하시면 좋아요. 39번. 그 어부는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졌다. 이거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던지다 하면 대부분 단어가 연상이 안 되거든요. 던지다라고 하는 동사는 cast입니다. cast가 던지다라는 뜻이 있고요. cast는 과거형이든 과거분사형이든 cast, cast, cast. 3단 변화형이 동일합니다. 자, 주어는 그 어부는 던졌다. 과거인데 cast 쓰면 돼요. 그 다음 그물을 목적어. 배 오른쪽으로. 자, 이 부분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삼형식이고 배 오른쪽으로라는 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체를 부사적인 수식어구로 쓰시고요. 전치사는 to를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방향을 나타내주는 전치사는 to를 써주셔야 돼요. to the left, to the right 이런 식으로요. 영작 갑니다. The fisherman cast the net. 그물은 여기서 the net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배 오른쪽으로 to the right side of the boat. 자, 이 배 오른쪽으로라는 표현은 배의 오른쪽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뭐뭐의에 해당되는 전치사는 of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식 어순으로는 오른쪽 뒤에 어떤 어순이 나와야 돼요? 배의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to the right side of the boat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됩니다. 39번은 사실상 좀 암기가 필요한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The fisherman cast the net to the right side of the boat.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마지막이죠. 일단 결론부터 사형식으로 영작하세요. 한 어린 소녀가 보냈다. 대통령에게 간접 목적어 편지를 직접 목적어입니다. A young girl. 보냈으니까 send의 과거형을 써야 되겠죠? sent. 대통령에게 the president a letter. 편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letter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가요? 영작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영작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지 않고 문장을 보자마자 영어로 내뱉으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40번 A young girl sent a letter to president. 이렇게 해도 정답입니다. 하지만 조건에 맞게 하기 때문에 sent the president a letter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생각 없이 영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건에 맞춰서 하시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말로 연습을 해보시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역시 다음 유닛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